7번 변압기의 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변압기의 결선은 Y결선과 델타 결선, 즉 성형 결선과 환형 결선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전압과 승간전압, 상전류와 선전류와의 관계죠. Y결선에 있어서 Y결선 혹은 성형결선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Y결선에 있어서의 상전류와 선전류와의 관계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VP와 VL이 같기 위해서는 전류가 같으니까 전압은 같지 않은데 같기 위해서는 루트 3을 곱해주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승간전압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VP는 루트 3분의 VL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델타 결선. 이 델타 결선에서는 Y결선에서는 전류가 같은데 델타 결선은 전압이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전압이 같으니까 전류는 같지 않아서 같게 하려면은 IP와 IL을 같게 하려면은 루트 3을 곱해주면 같다. 마찬가지죠. IP는 루트 3분의 IL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 다음 V결선입니다. 델타 결선으로 운영 중에 델타 결선 운영 중에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나면은 두 대죠. 그래서 변압기 두 대로 삼상 서비스를 하는 것을 V결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변압기가 한 대가 고장이 났을 때 운영법, 비상시 운영법, 응급처치법, V결선 이렇게 되죠. 그래서 V결선일 경우에는 세 가지 그 V결선의 특징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냐? 첫 번째, V결선 용량 PV입니다. V결선 용량은 루트 3 곱하기 P1, 여기서 변압기 한 대 용량입니다. 한 대 용량을 P1이라고 할 때 루트 3 P1이 V결선 용량이다. 그리고 이용률입니다. 자, 이용률은 변압기 두 대의 출력, 왜? V결선은 두 대니까 원래는 두 대인데 출력은 루트 3 P1이 나온다. P1을 약분하면은 0.866 해서 86.6%.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출력비는 원래는 세 대가 있었죠. 그래서 3P1에 대한 루트 3P1의 비가 0.577이니까 57.7%를 출력비라고 한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 그리고 출력비 이용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변압기의 병렬 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병렬 운전은 변압기를 같이 두 줄로 연결해서 이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병렬 운전은 직류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 알아봤고, 두 번째가 변압기의 병렬 운전, 그리고 세 번째가 동기기의 병렬 운전, 이렇게 해서 변압기의 병렬 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렬 운전 조건이죠. 자, 병렬 운전 조건에서 첫 번째 조건, 극성이 같아야 한다. 변압기는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가극성, 감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극성은 가극성 변압기끼리 또는 감극성은 감극성 변압기끼리 두 줄로 연결해서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압이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변압기에서 전압이 같기 위해서는 권수비 A와 1차 전격 전압과 2차 전격 전압이 같아야 한다. 세 번째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아야 되고, 네 번째 저항과 리액턴스 B가 같아야 되고, 다섯 번째 삼상일 경우에는 상회전 방향 그리고 각 변이가 같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을 5가지로 기술하세요 라는 문제가 실기에서도 종종 출력이 되곤 합니다. 다음 부하 분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하 분담, 변압기를 병렬 운전할 때, 그럼 G1, G2가 되겠죠. 퍼센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압기에서 고유의 특성이 임피던스와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두 대를 A 변압기와 1번 변압기와 2번 변압기네요. 두 대를 병렬로 연결할 때 요즘 A 변압기, B 변압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교재에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관계입니다. 부하 분담 비라고 하죠. 그래서 A 변압기의 부하 분담 비를 PA, B 변압기의 부하 분담 비를 PB라고 했을 때 부하 분담 비의 관계는 B는 PA, PB와 PA의 B는 PA와 같고 곱하기 퍼센트 임피던스와는 반비례한다 해서 반비례하니까 분자와 분모의 위치가 바뀌죠. 그래서 부하 분담비입니다. 부하 분담은 용량비죠. 변압기의 전체 용량입니다. 전체 부하가 얼마 걸리냐가 아니라 변압기가 총 전력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용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용량비에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에 비해는 반비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하세요 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해서 계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 전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1, I2 전체 전류 I라고 하겠습니다. 전류의 B는 I1은 어떻게 되죠? 임피던스는 어때요? 저항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 A 플러스 퍼센트 임피던스 B 분의 A, 즉 1번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퍼센트 임피던스 A라고 했으니까 상대 퍼센트 임피던스인 퍼센트 임피던스 B, 여기서 A, B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되겠네요. 제가 AB라고 썼으니까 곱하기 I가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전체 용량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I는 어떻게 해요? 퍼센트 임피던스 B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A 플러스 퍼센트 임피던스 B 곱하기 I1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전력을 묻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전력은 I에 비례하죠. 그래서 팁을 드리는 겁니다.
I를 P1으로 I1을 P1으로 I를 P로, 그래서 P, 그럼 I1을 P1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별해가 됩니다. 요 별해 꼭 기억을 하시면은 아주 간편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삼상변압기 병렬 운전에서 삼상변압기의 불가능한 조합은, 자, 이렇게 해서 불가능한 조합은 밑에다가 홀수 운전 불가. 이유는 위상차 때문에 그래요. 위상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홀수 운전은 불가해서 보시면은 델타 3개 Y 하나, 델타 하나 Y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짝수 운전을 해야지 홀수 운전을 하게 되면은 불가하다라는 말이 있죠. 델타 Y 결선은 30도의 각변이가 생기므로 위상차에 의한 순환 전류가 흘러서 과열된다. 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상수의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상수의 변환에 있어서는 먼저 종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해서 1번 삼상에서 이상으로 변환하는 것은 스콧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 그리고 메이어 결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스콧 결선에 있어서는 시험 문제가 중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어떤 것이 출제가 되느냐, 바로 이 결선도가 출제가 되고 결선하세요 라고 하는 건 실기 문제에서도 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M좌에서 주변압기, 요새 T 변압기라고 할 때 이와 같이 T 변압기의 아래쪽 근선을 주 변압기의 2분의 1에 연결하고, 그리고 A상, 여기서 C상이라고 했네요. 뭐 교재대로 C상의 권선은 T 변압기의 2분의 루트 3 위치에 결선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리고 2차 척은 병렬로 연결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출력을 A, B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콧 결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상에서 2상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3상에서 6상으로 전환하는 방법, 자,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어서, 첫째, 이중 Y 결선과 이중 델타 결선. 자,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왜 Y 결선과 델타 결선을 알고 있으니까 해서 이중 성형 결선이 이중 Y 결선입니다. 그리고 이중 삼각 결선이 이중 델타 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각 결선으로 시험에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중 성형 결선과 이중 삼각 결선이 3상에서 6상으로 변환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래서 포크 결선, 환상 결선, 대각 결선 해서 이 결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출제가 되면 출제되는 문제로 다루기로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종류 3상을 6상으로 결선하는 방법, 도대체 어디에 쓰인단 말이냐? 수원 정류기와 같은 이 정류기의 정연파, 아주 파형이 정연파의 파형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평활한 직류를 얻기 위한 6상 전원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 1차 척에서 정연파가 아주 양호한 정연파를 입력을 시켜서 2차 척의 직류를, 평활한 직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6상 변압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특수 변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건 변압기입니다. 단건 변압기는 철심과 권선을 1, 2차가 공유한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권선이 하나죠. 네,
권선이 하나고 대부분의 경우가 뭐 이렇게 해서 관계가 없습니다. 1차 척의 전압이 높고 2차 척의 전압이 낮으면 강압기, 반대로 V1 에서 V2 에서 1차 척 전압보다가 2차 척 전압을 높게 하면은 승합기. 자, 이래서 중간에 탭을 낸다는 얘기인데 잘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권선을 두 개로 분리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그래서 1차와 2차가 공유되는 권선을 불로권선, 병렬권선이에요. 불로권선. 그리고 어때요? 2차 쪽에서 사용을 하거나 또는 1차 쪽으로만 걸려 있는 요 권선은 직렬권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당근 변압기의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 해서 부하 용량이란 부하에서 사용하는 이 용량이 되겠습니다. 부하에서 사용하는 요 부하 그림이 있죠. 용량이 부하 용량이고, 그리고 1차와 2차가 공유되지 않는 쪽의 용량을, 권선이 있으니까 용량이 있겠죠. 용량을 이것을 자기 용량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류에서 봤을 때 1차니까 I1 전류가 흐를 것이고 2차니까 I2 전류가 흐르고, 권선에 걸리는 전압을 E1, E2라고 한다면은 자기 용량을 PS 혹은 오메가라고 쓴다면 어때요? E2, I2가 자기 용량이 되겠죠. 그리고 부하 용량을 W라고 쓴다면은 어떤 약으로 사용을 해도 관계는 없어요. 부하에서 사용하는 용량 이렇게 보시면 V2, I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당근 변압기의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관계죠.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관계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거다. 자, 그래서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 PS라고 하고 P로 썼네요. P로 나타냈으면은 여기서 V1, V2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V1은 1차측 전압입니다. V2는 2차측 전압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경우에 어떤 전압이 높은 전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압기일 경우에는 어때요? 2차측이 더 높고, 강압기일 경우는 1차측이 더 높죠. 그래서 높은 전압을 하이 VH라고 했을 때 VH분의 VH-VL, 만약에 V1이 V2보다가 크다면은 여기 V1분의 V1-V2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기 용량 PS는 자기 용량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해서 VH분의 VH-VL 곱하기 부하 용량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용량 혹은 부하 용량을 구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당근 변압기에 있어서의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관계였다면은 V결선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이 V결선일 때 VH분의 VH-VL은 같은데 앞에 계수가 하나가 붙죠. 루트 3분의 2라는 계수가 붙습니다. 부하 용량, 당근 변압기 두 대로 할 때 여기 붙었죠. 여기 0.866분의 1이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루트 3분의 2 하면 계산기가 계산을 해 주겠죠. 자, 그리고 델타 결선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해서 델타 결선에 있어서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 이제 문제에서도 또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루트 3의 V1, V2 에서 V1이 VH, VL, 그러면
VH의 제곱 마이너스 VL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기출문제에서는 V1, V2로 나타내는데 V1이 V2보다 크다 이러면 V1 곱하기 V2분의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별육인데 계기형 별육이겠죠. 자, CT에서 계기형 별육이니까 부하가 전류계를 달기 위해서 높은 전류를 낮은 전류로 바꾼다. 그럼 얼마나 낮은 전류로? 그래서 2차 전격.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1차 전류는 어떻게 되더라도 2차 전류가 5A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다음 전류비. 전류비는 I2분의 I1을 A라고 한다. 전류비. 꼭 기억을 하는 변압기의 권수비하고는 틀려요. 이것은 별유기의 전류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1을 구하세요. 계기의 측정치는 몇 암페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습니까? I2 곱하기 해서 A 이렇게 바로 곱해주시면 되겠죠. 별유비. 그러면 I2 반대로 I2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돼요. A 곱하기 I1을 안다는 거죠. 그럼 I1 곱하기 A분의 1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그래서 I1 곱하기 I1분의 I2가 돼서 약분이 돼서 I2가 되죠. 자, 이것은 이렇게 식으로 외워서 적용하지 마시고 바로 문제로 하시는 것이 더 편하시겠습니다. 자, 계기형 별유기에 대한 기본 개념 말씀을 드렸고, 자, 계기형 별유기의 결합 방식별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상 접속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동 접속이에요. 가동 접속이다. 이 CT를 같은 방향으로 결합을 해서, 자, 전류가 L1이라는 이 IA에서 부하 전류에서 CT에서 측정이 되면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IA상의 전류와 C상의 전류가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전류계에서는 IA 플러스 IC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상의 전류와 C상의 전류, IB상의 전류는 각 120도씩 위상차가 있죠. 그래서 IA 플러스 IC는 벡터의 합벡터는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그 대각선으로 갔죠. 그래서 IA 플러스 IC는 뭐하고 같아요? 마이너스 IB와 같다. 전류계는 방향보다가 크기만 하니까 IB 해서 평형 3상 교류 전류죠. 그래서 IA상, IC상, IB상 한 상을 보면은 다른 상도 알 수가 있다 해서 B상의 전류를 같은 양으로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차동 접속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차동 접속은 해서 IA-IC가 돼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접속을 했죠. 그래서 IA가 흘러서 이쪽으로 IC는 위에서 아래로 IC. 자, 그래서 IA 플러스 마이너스 IC와 같죠. 벡터니까 IA상, IC상, IB상이면은
반대 방향 IC가 되겠죠. 크기가 같고. 그래서 합벡터는 평형 4변형법에 의해서 이게 IA 더하기 마이너스 IC가 되겠죠. 마이너스 IC는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밑변의 길이가 2배가 되죠. 그래서 자, 이 각도는 30도죠. 120도니까 90도, 30도. 얘가 30도니까 90도에서 30도를 빼면은 60도의 2분이 됐으니까 30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IA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여기 반쪽이에요. 여기 2개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니까 IA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2가 돼서 루트 3배의 IA상이 되죠. 그래서 루트 3배의 IA상이 되더라. 그래서 지시치는 A상의 전류의 루트 3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1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A 곱하기 I2 지시치죠. 지시치 곱하기 루트 3분의 1을 해줘야 I1이 된다. 요거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변압기 극성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극성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압기는 교류기기로서 극성이 1초에 60Hz일 경우에 60번 바뀌죠.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변압기의 아래쪽을 단락시키고 위쪽에 전압계를 설치했을 때 이 전류계의 지시치가 어떤 변압기는 V1이 1차 전격 전압입니다. V2는 2차 전격 전압이죠. V1 플러스 V2로 측정이 되는 변압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변압기는 V1 마이너스 V2로 측정이 되는 변압기가 있더라.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와 같은 것을 가극성 더해지니까 빼지는 것을 감극성 변압기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감극성이 표준이며 표준의 감극성의 특징은 문자 배열이 같다. 여기 문자 배열이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변압기 1차측 단자의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 극성이라면은 2차 척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되고 반대로 위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면은 2차 척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1차 척 단자와 같다. 그럼 1차 척 단자를 플러스로 말할 거냐 마이너스로 말할 거냐 잘 모르겠다. 그래서 2차 척 단자를 교재에 있는 것처럼 VU라고 했을 때 2차의 단자도 똑같은 VU인데 소문자로 1, 2차를 구분하기 위해서 소문자로 해서 위쪽이 V면은 2차 척 위쪽 단자도 V, 1차 척 아래쪽 단자가 U면은 2차 척 아래 단자로 U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아니라 문자의 배열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감극성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가극성은 어떻게 되느냐? 가극성은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일 때는 2차 척의 가극성일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은 저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위쪽 단자를 문자로 VU라고 했을 때 2차 척을 UV가 되는 UV예요. UV가 돼서 문자의 배열이 다르죠. 이것은 가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이쪽에 하는 것이 더 잘 보이시죠? 그럼 가극성 전압과 감극성 전압의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차이는 그래서 V1 마이너스 V1 그래서 마이너스 V1 하면 없어지고 V1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되죠. 그래서 2V2가 되더라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압기의 보호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의 보호 장치로 개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보호 개전기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보호 개전기는 자, 첫 번째에서 교재처럼 그래서 첫 번째에서 권선 보호 장치, 두 번째 기계적 보호 장치로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선 보호 장치는 과전류 개전기, 그래서 차동 개전기, 그리고 기계적 보호 장치는 부어홀츠 개전기, 충격 압력 개전기, 이와 같이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전류 개전기는 정정치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을 하는 개전기고, 차동 개전기는 입력 전류와 출력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대형 기기에서는 입력 전류와 출력 전류를 각각 세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까지는 어때요? 동작을 하지 마세요라고 억제 큐를 사용하는 것을 비율 차동 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동 개전기는 소형, 비율 차동 개전기는 대형 기기에서 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어홀츠 개전기는 절연유가 열에 의해서, 변압기 열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그 가스가 발생이 되는 것을 감지해서 동작을 하는, 그리고 충격 압력 개전기는 그 압력이죠. 가스가 바로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발생을 하면 그 압력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리고 과전류 고전기는 외부 고장에 대한 보호장치입니다. 보호장치고, 차동 개전기와 부어홀츠 개전기, 충격 압력 개전기는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보호장치는 비율 차동 개전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산업기사 31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의 전기기기, 자, 이론 파트 변압기 3장 변압기에 대한 이론 강의를 마치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적중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